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입니다. 저는 김지성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선혜입니다. 지난주에 CPI 서프라이즈가 있었고. 예, 서프라이즈 네. 이후에 금요일 날 뭐 미국장 보셨겠지만 한 2% 정도, 나스닥 2%, S&P 1% 정도 뭐 팔로업이라고 그럴까요? 한 번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나스닥이 CPI 이후에 9.4%가 올랐네요. 와. 예, 시장이 많이 올라서 네. 오늘은 저번 목요일부터 불과 한 뭐 30시간 정도에 그게 오른 거에 대해서 또 외환시장 엄청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원달러 하루에 얼마 움직인 겁니까? 60원 움직인 겁니까? 80원 최근에 움직인 예. 급격하게. 예, 그래서 네. 그 얘기를 좀 다양한 분들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오늘 뭐 한 4분, 5분 네. 이렇게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바로 이분 모셔서 한 주간의 시장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데이버랩스의 케빈강 대표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시장이 뭐 난리가 났네요. 네, 난리가 30시간에 이 정도 움직인 거는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네, 주가 지수도 그렇고 네. 환율도 그렇고 예. 이자율도 그렇고 예. 10년짜리도 4% 이상에 있던 것들 다 내려와가지고 거의 뭐 그러니까요. 2, 30bp 빠져버리는 예. 거니까 예. 10년짜리 2, 30bp면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예. 나스닥 선물을 샀으면요 9.4%가 올랐고 선물이 되게 15배 레버리지 하거든요. 네. 그러면 100만 원 넣었으면 바로 2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100만 바로. 원 넣었으면 200만 원이 되는 네, 거고. 네. 혹시 오른쪽을 조금만 알면은 하루만 일찍 알아도 뭐 금방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타임머신 딱 네. 20시간만 먼저 탔으면 이런 얘기는 진짜 뭐 나오고 난 뒤에 그러니까 하나마나 하는 그러니까 네. 이런 걸 그야말로 하나마나 네. 뭐 벽 보고 고스톱 치는 건데요. 하나만 얘기했는데 제가 아침에 그 얘기했어요. 제가 그렇게 못했겠지만 그 옵션을 사면 1000배도 나왔잖아요. 와. 그러면 100만 원어치 샀으면 10억이니까 만일에 내가 100만 불어치 샀으면 1조 달러가 됐어요. 그러면 머스크보다 더 부자 됐나? 그러니까 지나놓고 나면 시장이 다 네. 이런 거고 그냥 맞아요. 제 생각은 시장이 진짜 이렇게 와일드하게 움직일 때는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지 잘못하면 크게 손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설명 좀 바짝 해주시죠. 차리고. 네. 주식 시장하고 지난주나 뭐 매주 똑같지만 선물하고 그러니까 주식 시장, 그다음에 외환 시장, 이자율 시장 세 개로 보는데 네. 이번에는 약간 가상 자산도 살짝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 좀 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슈가 네. 있으니까요. 예, 네.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네. 월요일 날은 뭐 그냥 지지부지하면서 좀 장이 오르는 상태에서 끝났었고 이제 화요일 날이 이제 FTX라는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 2등, 3등 하는 거래소가 있었어요. 네. 저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 그 미국 레귤레이션에 조금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달러도 받고 유로도 받고 하는 하드 커런시를 받는 거래소였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저렇게 문제가 유동성 위기가 발생을 하고 그게 금요일 날짜에 와서는 그냥 디폴트 선언까지 끝냈어요. 그래서 저 창업자 같은 경우는 뭐 뽀글이라고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의 뭐 40조, 50조 있던 게 0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제 반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 아니야? 반바지도 입고 네. 하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 거 사진 돌고 뭐 이랬던 이제 스타트업 하는 바이든 만났을 때 반바지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네. 그런 친구인데 어쨌든 이제 권도형을 이제 능가하는 사람이 나온 거죠 이제 그 이상 하루 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걸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어서 네.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고 또 규제 그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슈들이 다 걸릴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정치적 이슈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 실제로 1등으로 선거 자금 많이 낸 사람이 조지 소로스고 2등이래요. 아. 예, 4천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선거할 때는 민주당에만 냈대요. 공화당이 민주당에만 냈대요. 그래서 그래서 좀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같은 경우 살짝 보면은 가상자산이랑 원래 나스닥이랑 같이 움직인다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실제로 그 잠깐은 움직였어요. 근데 약간 디커플링 됐다가 이번에도 실제로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나스닥이 빠지고 그 가상자산들 다 빠지고 이런 상황이 잠깐 벌어졌었고요. 그게 CPI 이제 바로 전날이었죠? 아니요, 그쵸. CPI 예, 전전날. 바로 전전날. 예, 예. 화요일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발표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좀 상승세로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공화당이 이긴다 이러면서 좀 올렸잖아요. 계속 올렸었는데 전 뉴스 나오면서 이제 뒤집었어요. 그래서 변동성도 좀 뜨고 지수도 좀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요날 하루. 근데 이 이후로는 오히려 전혀 가상자산 움직이는 거랑 실제로 나스닥 움직이는 거랑 반대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서로 연관이 없이 움직이는, 반대라기보다는 연관이 없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게 가상자산의 요번에 이슈가 무슨 그 프라이스의 변동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신뢰의 문제? 네, 맞습니다. 완전히 그 내부적인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것도 그거고 그걸 이길 만큼 CPI도 못 이기는 거죠. 리얼 스트럭처를 못 이기니까 지금 다들 얘기가 FTX만 없었으면 더 오르는 훨씬 건데. 이번에 비트랑 다 완전히 폭등을 했을 폭등했을 텐데 이거를 완전 다 뭉개버린 사태가 돼서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 뭐 워낙 많이 보셨겠지만 CPI 이제 목요일 날 나오면서 예상보다 이제 낮게 나오면서 완전 난리를 쳤죠. 그래서 네. 4% 이상에 있던 것들이 저가까지는 한 33bp 빠지면서 3.81%까지 빠졌다가 조금씩 올라오는 상태고 10년짜리 10년물, 예, 10년물이 10년물 이자율 국채. 네, 예. 네. 10년 미국 이자율 네. 국채가 그랬고 주가 급등하고 미국 달러 약세되고 빅스 급락하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이제 그 되게 파지티브한 쪽으로 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의외로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예상보다는 낮게 나왔어요. 낮게 나왔는데 54.7로 59.5가 예상이었는데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 지수가 낮게 나온 것들 같은 경우는 약간 네거티브한 뉴스잖아요. 경기 그렇죠. 침체 쪽.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호재로 반영되는 거잖아요. 금리 인상 좀 덜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 네. 근데 여기서 발표한 것 중에서 조금 이제 집중이 안 되고 있는 게 그 인플레이션이에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올랐어요, 오히려. 맞아요. 예, 올랐는데 아무도 이제 쳐다 안 보더라고요. 저번에 빠졌을 때는 이거 가지고 엄청 얘기를 하던데 오르니까 아무도 쳐다도 안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 역시 이제 그 방향 맞는 뉴스만 잘 픽을 잘하는구나. 좋은 이런 쪽만 보고 싶은 거죠, 지금.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4% 뭐 7%씩 올랐으니까 딴 얘기 하면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나 네.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약간 이제 오히려 오늘은 그런 쪽에 좀 반대편 얘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뒤쪽 이번 웹페이지는 이제 외환하고 선물이에요. 외환하고 금리. 근데 이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번 써 있는 부분 보시면은 이게 비트랑 이더 가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화당 이기면서 나스닥 쪽이 올라가니까 비트랑 이더도 같이 올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FTX 유동성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꺾였죠. 네. 그렇게 뾰족하게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잘 이제 나스닥 따라서 같이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냥 확 내려가면서 나스닥 쪽도 같이 내려가 버렸어요. 요날 하루는. 맞아요. 네, 화요일 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FTX는 금요일 날 파산을 했고요. 예, 파산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이제 반대급부에 있는 이제 CG, 그래서 바이낸스라는 이제 1등 거래소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거봐라, 이제 관리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더 이제 몰려가고 있어서, 아, 지금이 한 60-70% 마켓시어인데 2등이 없어져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될지 저거는 이제 독과점으로 걸리나 뭐 이런 약간 물음표도 던져져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중간에 써놓은 게 바이낸스가 FTX를 인수를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LOI, Letter of Intent를 보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좋아지는 것처럼 해서 약간 살아났는데 결국은 하루 만에 인수 안 한다. 아 그럼요. 그거 할 너네 수가 너무 없겠죠, 뭐. 너무 이상하다. 네, 너무 이상한 거죠. 예, 그렇게 얘기해버리면서 이제 그냥 끝이 나버린 거죠. 근데도 오히려 지금 이제 밑에 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가격인데 그렇게 인수 부인하고 나서 빠진 다음에도 보시면 어느 정도는 좀 받쳐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시죠? 네, 그래서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나스닥이 워낙 좋아서 버틴 것 같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다음 거래소가 누구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예. 이게 뱅크런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아무리 거래소가 고객 자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딱 돈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거래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돈을 줄 수 없어서 문제가 되고 저게 이제 이자율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냐 안 미칠 거냐. 왜냐하면 이제 US 테더라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같은 경우는 미국 달러 T빌이나 아니면 달러들을 다 들고 있거든요. 이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T빌을 팔아서 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단기 금리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금액이 그나마 좀 적어요. 예, 많이 적어져서 그나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아직까지는 영향은 없어요. 지난번에는 US 테더 무너지면서 루나 나올 때는 임팩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이런 나쁜 게 아직까지는 영향을 안 미친 것 같지만 어쩌면 나스닥 같은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나중에는 예, 네. 그런 나중에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워낙 네. 워낙 악재인 것 같아요. 네. 신뢰를 무너뜨린 그런 이슈니까. 네, 맞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신뢰의 문제가 진짜 예, 크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쉽게 듭니다. 얘기하면 고객 돈을
거래소가 쓴 거예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심플리. 뭐 쓴 것까지는 아니고 투자를 했는데 투자했던 코인들이 다 망한 거죠. 그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쓴 거죠. 쓴 거고 대출해주고 다른 네. 데다가. 그러니까 이거 고객 돈은 이게 법률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고객 기본적으로 거래소가 고객 돈을 맡아 갖고 있는 돈을 자기가 고객한테 물어보지 않고 어딘가에 썼다는 거는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맞습니다. 돈으로 7,800원 뭐 해킹 이슈 증발됐다라는 게 있는데 증발된 거는 이것도, 이제 이런 이슈가 생기고 나서 직원들이 돈을 빼가지고 어디로 보냈다 뭐 이런 설도 있고 설들이 설설설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렇겠죠. 그래서 어. 예,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코인 쪽에 있는 친구들은 단위는 기본적으로 100억 단위 이상에서만 얘기를 하는구나. 아니 그 돈은 크지만 전체 FTX 관련된 거에 비하면 작은 그렇죠. 돈이고 그 집안이 망하면 뭐 도둑놈 뭐 이상한 게 다 생기는 거니까 저는 그 이슈가 큰 이슈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FTX가 사람들 잘 모르게 교묘하게 그렇게 했다는 게 문제다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이제 FTX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거래소라는 것 자체, 가상자산이나 아니면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라는 것 자체가 관리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뢰 이슈가 굉장히 커서 이번에 저 거는 도건 때보다는 루나 때보다 더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분들은 이게 호재다. 저거 다 빼가지고 이제 다시 나스닥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가요? 이제 네. 나스닥 빠지니까 나 코인 가서 돈 벌어야지 그리고 코인으로 갔다가 코인 다 팔아 아 이거 안 되겠네 그리고 다 팔고 다시 나스닥으로 온다는 얘기도 있고 막 이래서 이게 호재다 악재다 얘기하기도 어렵고 네, 좀 어렵네요. 그런 네.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좀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제 단기 이자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한번 봐야 된다. 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쨌든 CME에 상장도 됐고 미국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다 한 거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나머지 코인들은 다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2번 보시면은 이제 저게 CPI 때예요. 그래서 뭐 저희가 얘기 다 했듯이 미국 달러 약세되면서 나머지 커런시들 다 난리가 났죠. 제가 하늘색으로 살짝 그려놓은 게 원화예요. 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이번에 1등 한번 했더라고요. 예, 이번에 1등이에요. 예, 이번에 1등입니다. 그래서 위안화 꼴찌, 코리아원 1등.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저 그림만으로 보면 위안화 팔아서 코리아원 샀나 보다 이런 느낌? 예. 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도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자금 얼로케이션 된 게 한국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위안화 팔아서 코리아원 샀다는 게 여기서도 이제 좀 보여지는 가격으로만 보면 그리고 요번에 보면 그 외환 시장은 CPI 전에부터 약간 좀 네, 냄새가 좀 있었어요. 움직였잖아요. 네, 있었어요. 그게 뭐였다고 그때 보셨죠? 그게 이제 지금 이제 금요일 날, 그러니까 10일 날 나왔던 리포트인데 재무부가 미국 재무부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들이 외국 이머징 마켓 개발도상국들의 커런시 이제 약간 조정, 외환 개입하는 거를 용인해 주는 예, 그런 이제 아예 리포트가 나왔어요. 정당화. 그럴 수 있다. 괜찮다. 이런 식의 이제 뉴스들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뉴스가 아니라 리포트를 굉장히 길게 잘 썼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나머지 나라들은 외환 이제 개입해서 매니플레이션 하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써줬고, 그 다음에 두 개 나라 스위스랑 중국에 대해서만 약간 코멘트가 달렸어요. 그래서 스위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랑 좀 얘기를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중국에 대해서는 투명하지 않은데 니네 투명성을 더 높여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은 개입한 금액들을 다 공시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중국은 그걸 공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부족하니까 너네들 투명성을 더 높여라. 뭐 이런 가이드를 주면서 리포트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움직일 때도 원 달러가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움직였는데 그거는 중국 영향이 있다.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차이나런 뭐 그런 네, 차이나 돈 빼면은 원래 우리나라로 많이 넘어오고 또 우리나라 거를 또 차이나에 대한 프록시로도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프록시가 이제 약간 이제 중국 거 못 위안화 못 사니까 한국 거 사고 뭐. 그 옌도 많이 내렸어요. 사실은. 네, 옌도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문제가 그러니까 돈이 좀 나오면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으로 좀 간다. 그렇다고 이렇게 봐야겠죠. 봐야죠. 대만은 조금 다른 이슈가 좀 있으니까. 예, 거기는 네. 좀 다른 이슈고 이제는. 그래서 옌이 2등이었어요. 네,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옌이 2등입니다. 아니 뭐 옌이 유로에 비해서 워낙 많이 움직여서 야 옌이 이자율에 센시티브 하니까 네. 좀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차이나 영향이 많은 것 같고 원 달러가 저렇게 뭐 60원 80원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올리니까 아 이게 차이나구나. 네.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 엄청 쉬워요. 네, 지나놓고 전에 맞아요.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조짐이 있었던 거죠. 네, 조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뭐 주간 변동
그 종목별로 나왔는데 거의 다 초록색이네요. 네, 초록색인데 네. 테슬라만 이제 그러니까요. 망가졌는데요. 네. 테슬라는 머스크가 판다 그래서 그냥 망가진 것 같습니다. 혼자 빨간색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0달러가 무너졌죠. 네? 200 네, 달러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200달러 무너지고 테슬라 네. 우리가 제일 많이 가진 종목인데 그러게요. 좀 슬픈 현실입니다. 네. 약간. 저게 안압하고로 20%가 넘네요. 플러스 11과 마이너스 11이니까. 네. 네, 상대적으로는 너무 이제 네. 박탈감이 거기다 원달러 깨졌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원달러 또 10% 날아가기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근데 예전에 버는 거 생각해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I 같은 경우도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올라간 게 이렇게 올라간 게 맞냐라는 거에 대한 해석 부분을 디테일한 부분, 그러니까 주거랑 이제 에너지 쪽 이제 많이 얘기 들으셨겠지만 네. 그쪽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만큼밖에 안 오른 거는 장기적으로 괜찮지 않겠냐라는 쪽으로 확실하게 베팅을 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리테일 세일즈 나오는데 수요일 날 그래서 소비 지표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슈가 나오면 이제 저는 침체란 단어가 나오지 않을까. 네네.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집어넣고 침체란 단어 꺼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있는 이제 G20 미팅. 그래서 바이든 시진핑 만나서 아무 얘기 안 할 거라고 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얘기 안 하면 번전이고 대신에 뭔가 얘기를 하면 포지티브하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요번에 그 예상보다 0.2%가 잘 나온 건데 네. 이게 내용상으로 보면 서프라이즈 맞습니까? 서프라이즈로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기름값 오르고 그다음에 그 주택값 올라서 코어 자체로는 에너지를 뺐다고 쳐도 높아질 거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내려갔고 코어도 내려갔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CPI도 내려갔고 근원 아닌 것도 내려갔는데 그 부분 자체로 보면 이제 월 변동으로 보면은 0.4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0.4도 낮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4.8인데 네. 12 곱하면 네. 그 4.8은 용인이 되는 수준인가라고 보면은 저는 약간 오버한 것 같다. 8%는 오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저렇게 갈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쇼커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물린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들고요. 펀더멘탈에다가 이번에는 과매도 저는 네. 확실히 있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과매도에 대한 거가 컸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도 많은 분들 의견 네. 남겨주고 계시는데 뭐 여러 의견 중에 라이나이트님, 알카포네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좀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는 거 아닌가? 7.7도 결과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 네,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네. 의견들 주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동의하세요? 저는 약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이제 옵션 쪽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나 하면 네. 특히 이제 S&P 옵션 쪽 가서 보시면은 볼륨 같은 경우는 CPI 나온 날 이제 왕창 늘었어요. 왕창 늘었는데 문제는 일주일 동안 풋옵션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목요일, 금요일에 폭등할 때 풋옵션 오픈 인터레스트가 60만 계약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콜옵션 늘어난 건 이제 한 2만 8천 계약밖에 안 늘었는데 풋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12만 계약이 늘었어요. 이번 주 만기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만기에서 그러니까 또 지금 10% 그러니까 거의 뭐 9.4니까 10% 오른 거에 대해서 되돌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있을 보면 거다고 단기 베팅 지금 여기에 있는 위클리 옵션은 무조건 단기 한 주 단기 일주일 베팅이에요. 내로 떨어져야 되는 거죠. 일주일 내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던 기관들이던 저 임팩트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원월물들이 오픈 인트레스트 미결제액정이 확 줄어들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난 월물 같은 경우 만기되면서 행사되면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번 월물 같은 경우 아니 월물이 아니죠. 이제 주물이라 그래야 네. 되나요? 한 주 한 점 만기라서 와 그래서 근데 위클리 옵션이 이렇게 활성화될지는 몰랐어요. 네 저도 이렇게 활성화될 줄 몰랐어요. 국내 시장도 엄청 활성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예, 뭐 한 번에 뭐 점점 짧아져가지고 한 100배쯤 날려면 이렇게 짧아야 되거든요. 길면은 100배가 안 나요. 많이 움직여도. 만기가 길면 이게 100배가 안 나고 1000배가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저렇게 일주일 만기되고 하루 이틀 남은 것들은 10,000배도 나거든요. 저번처럼 계산은 안 해봤지만 하루에 10% 남아도 엄청 남은 거예요. 그걸 그쵸. 10,000배가 지금 뭡니까? 지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뭐 그냥 로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시면은 네. 이제 뭐 변동성들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요. 예, 차트 그렇네요. 올라가면서 그렇네요. 쭉 떨어지고 있고 그에 비해서 오히려 실현 변동성, 그러니까 네. 실제 움직인 거는 이렇게 높아요. 40%가 넘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 저거 보면서 이게 무슨 현상인가 엄청 뭐 맞아요. 답은 모르지만 궁금해만 했잖아요. 그쵸. 정답은 오르는 거였네요. 네. 시장이 폭등하는 네. 거였네요. 네. 정답은 이제 폭등이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폭등의 가능성만 저만큼 생각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정답은 시장이 그거였네. 네, 뭐 체력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폭등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랬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근데 아닌 이런 건 거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폭락의 가능성을 항상 리스크에 크게 뒀는데 폭등의 리스크 이러면 말이 좀 사람들이 이상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폭락의 리스크가 있으면 폭등의 리스크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쇼 커버링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폭등을 한번 네. 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야, 폭락이 아니라 폭등도 할 수 있다 하는 좀 불안감 그런 걸 그러니까 한번 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숏을 치는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네. 숏롱이 다 가능하니까 네. 숏으로 있던 친구들이 이번에 오르는 거 보고 이제 무서워서 숏 치기가 조금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부분도 분명히 숏 커버링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래서 어쨌든 숏 커버링이 이 움직임을 굉장히 크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근데 될 것 같습니다. 펀더멘털이 다시 나빠져서 예를 들어서 뭐 CPI가 다시 뭐 위로 가고 모든 일이 나빠져서 주식이 내려올 때도 요번 내 사태라고 할까 요번에 움직임 때문에 야 이러다가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런 그래서 불안감? 예. 그래서 내재 변동성이 못 오르는 것 같아요. 빠져도 많이 못 빠진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번에 내재 변동성 줄은 거는 우리가 저번에는 잘 몰랐지만 요번 거는 약간 내려갔을 때 사람들이 사지 않을까? 예. 뭐 그런 거? 뭐 그런 의미가 많이 아닌가? 빠졌다라는 거 이상의 호재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폭등은 그런 것까지 많이 가만히 된 것 반영을 같다. 한 것 같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앞으로의 흐름은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타이밍으로 보신다라고 조정은 결론입니까? 있지만 지금 내재 변동성 수준으로 보면은 못 오르잖아요. 내재 변동성이. 그러기는 여기서 뭐 10% 20%막 급락하는 부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내려가더라도 뭐 그냥 참을 만한 네, 정도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10% 오른 게 한 3% 5% 빠지더라도 사람들은 그냥 버틸 가능성이 많다. 네, 네, 맞습니다. 저걸 그리고 보고 이제 야 이게 돌아섰네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밑으로 가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것보다는 그래 좀 빠지겠네 많이 네. 올랐으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테크니컬리 보면은 이제 MACD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그림이 좀 바뀌었어요. 거기다 이제 하락 채널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뚫고 위로 올라가 버린 상태여서 이제 여기서 쭉 뚫고 올라가 버리면은 이제 다 왜 이렇게 많이 오르지 이런 느낌까지 갈 거여서 그렇게까지 가려면 이제 펀더멘탈리 약간 바뀌는 모습들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환율 보고서에서 저렇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1 강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제 막혔다고 보고 그 다음에 기업들 실적 발표할 때도 결국은 환율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나 환율 때문에 실적 안 좋았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침체가 계속 간다면 실업률이 올라가면 기업들 실적은 좀 좋아져야 되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소비 지출 지수라든지 네. G20에서 뭐 미국과 중국의 얘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나오느냐 뭐 이런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예고 한번 여기까지. 해주시죠. 내일 나오시면 무슨 얘기? 내일 나와서는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그 환율 보고서 부분을 네. 조금 더 옐런이 정확히 무슨 말을 했으며 좋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나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었는지 그래서 그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고요. 테이블 앱스 케빈 강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